안녕하세요. 사연을 부탁해입니다. 오늘의 사연을 소개하겠습니다. 그날은 고등학교 동창 결혼식 날이었습니다. 잠깐 동안 가야 하나 말아야 하나 고민을 하긴 했지만 워낙 친한 친구 결혼식이었기에 안 갈 수가 없었어요. 역시나 제 모습을 보자마자 친구들이 제 눈치를 보기 시작했어요. 그런 친구들을 비집고 절친인 가은이가 제게 상황을 보고하듯 말했어요. 수아야, 그 인간은 벌써 왔더라. 근데 너무 신경 쓰지 마. 내가 보니 그 인간 와이프가 너보다 훨씬 못하더라고. 둘이 같이 왔나 보네. 제가 한쪽 입꼬리를 살짝 올리며 물었는데요. 와이프가 전업주부인데 음식을 그렇게나 잘한다나 뭐래나 그러면서 어찌나 지 와이프 자랑을 해대던지 내가 보기엔 너 보란듯이 그런 것 같더라고. 하고 다니는 건 아직도 좀 찌질하지? 그 모습이 어디 가겠냐? 나도 그 말 하려던 참인데 끼리끼리 만난다는 말이 딱 맞는 것 같더라. 둘이 하고 온 게 진짜 웃기더라고. 그 인간 입고 온 거 보고 어디서 주워서 입고 온 줄 알았다니까? 안 봐도 훤하지 뭐. 근데 네 남친은 어디 있는 거야? 잠깐 어디 좀 들렸다 온다고 먼저 가 있으라고 하더라고. 근데 아마 거짐 다 왔을걸? 네 남친 오늘 쫙 빼입고 오는 거 아니야? 뭘 빼입고 오겠어. 원래 옷 잘 입는 거 알면서. 하긴 네 남친은 머리보다 참 멋지긴 하지. 어쩜 그렇게 비주얼이 좋은지 보고 있으면 그냥 기분이 좋아진다니까. 그 인간하고 헤어지길 얼마나 잘했냐. 그런 찌질이 보다가 네 남친 볼 때마다 눈이 호강한다니까. 가은이가 들뜬 목소리로 말을 하고 있었는데요. 호랑이도 제 말하면 온다고 했던가요. 저 멀리서 그 인간, 그러니까 전 남친이 의기양양한 표정으로 와이프와 팔짱까지 낀 채 제게로 다가오고 있었어요. 표정을 보아하니 계속해서 저를 찾고 있었던 게 분명해 보였습니다. 성큼성큼 제 앞으로 다가오던 전 남친이 아내의 팔을 꽉 붙잡은 채 제게 물었어요. 오랜만이다. 잘 있었지? 근데 좀 서운하다. 나도 친구라면 친구인데 내 결혼식에도 오지 그랬냐? 하긴 네가 올 자리가 아니긴 했지. 그렇게 난리를 쳤는데 우리 부모님 얼굴 보기가 좀 그랬겠지. 근데 넌 여전한 것 같다. 여전히 허세만 가득해서 비싼 옷만 입고 다니나 보네. 말은 똑바로 해야 하지 않을까? 이건 허세라고 해야 하는 게 아니라 능력이라고 해야 하는 거야. 사실 능력만 있으면 누구라도 좋은 옷 입고 싶고 그런 거 아닐까? 그리고 내가 네 결혼식에 못 가긴 했지만 축의금도 보냈는데 적어도 고맙다는 말은 해야 하지 않냐? 아, 꼴랑 2만 원? 다른 사람도 아니고 네가 그런 말을 하면 안 되는 거 아닌가? 그게 네 결혼식 축의금 기준이잖아. 참석해서 밥을 먹으면 4만 원, 참석 못하면 2만 원. 너 항상 그랬잖아. 근데 네 입장에서 꼴랑이란 말이 나오니까 엄청 웃기다. 그리고 내가 이런 말까지는 안 하려고 했는데 너 말이야. 친구들 결혼식장 가서 4만 원 내고 밥 먹는 거 그거 진짜 양심 없는 짓이야. 요즘 호텔 밥값이 얼마인데 축의금으로 꼴랑 4만 원을 낼 수가 있냐? 혹시 둘이 같이 왔는데 오늘도 4만 원만 낸 건 아니겠지? 제가 전 남친 마음을 꿰뚫어 본 채 말을 하고 있었는데요. 그 순간 전 남친 아내가 제게 쏘아붙이듯 말했어요. 역시나 듣던 거랑 똑같은 것 같네요. 똑같다니요? 저에 대해서 뭐라고 들었는데요? 아니, 사치심하고 그렇다고 들었거든요. 제가요? 아, 그런가요? 근데 호텔에서 결혼하는 친구한테 축의금을 4만 원 하는 건 좀 아니죠. 거기다 둘이 같이 왔는데 그건 더더군다나 아닌 거죠. 그럴 때는 사치라는 말을 해야 하는 게 아니라 염치가 없어도 너무 없다는 말을 해야 하는 거 아닐까요? 전남친 부부에게 제가 미소까지 지으며 말을 했는데요. 제 말을 듣던 전남친 아내의 얼굴이 시뻘겋게 달아올라 있었습니다. 거기다 둘의 모습을 보다가 입이 간질거려서는 한마디를 더 하고 말았어요. 근데 친구 결혼식장에 올 때는 적어도 좀 갇혀있고 와야 하는 거 아닌가요? 아무리 그래도 청바지에 그런 티는 좀 아닌 것 같거든요. 우리는 그런 걸 격식이라고 배웠죠. 제가 살다 보니 이 격식이란 것도 절대 무시 못하겠더라고요. 그럼 저는 이만 가볼게요. 친구한테 아직 인사도 못해서요. 제가 그 둘을 한껏 비웃으며
신부 대기실로 향하고 있었는데요. 옆에 서 있던 가은이가 웃음을 간신히 참고는 따라오고 있었어요. 너 완전 작정하고 온 것 같다. 완전 사이다였어. 아주 잘했어. 아니 나는 그냥 조용히 있다 가려고 했는데 먼저 와서 시비를 걸잖아. 오늘 보니 지랑 똑같은 사람이랑 결혼했네. 내가 그랬잖아. 완전 똑같다고. 진짜 어쩜 저렇게 똑같을 수가 있냐? 가은이와 제가 간신히 웃음을 참으며 걸어가고 있었는데요. 등 뒤에서 전남친 부부가 저를 노려보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사실 전남친과 저는 결혼까지 약속했던 사이였어요. 우리 둘은 같은 고등학교를 졸업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서로 얼굴만 알고 지내던 사이였는데요. 오랜만에 참석한 동창회에서 만나서 연인 사이가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이렇게 잘 맞을 수가 있을까 싶을 정도로 잘 맞았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눈에 콩깍지가 단단히 씌어서 판단력이 많이 흐려져 있지 않았나 싶었습니다. 우선 전 남친은 형편이 약간 안 좋은 그런 집안이었어요. 한마디로 개천에서 용이 났다고 해야 할까요? 대학도 참 어렵게 보냈다고 하는데 공무원 시험까지 합격을 했으니 전 남친 부모님은 아들에 대한 자부심이 어마어마했어요. 제가 듣기로는 전 남친 누나는 동생을 위해 대학도 포기한 채 뒷바라지를 했다고 들었거든요. 하지만 그에 비해 우리 집은 큰 부자는 아니었지만 부모님 두 분 다 전문직에 종사하셨기에 아쉬움 없이 살았습니다. 거기다 부모님이 투자에 대해 공부도 많이 하셔서 재산도 꽤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대학을 다닐 때도 부모님이 모든 걸 다 뒷받침해줬고 대학을 졸업하고 나서 중견기업에 입사를 했다고 중형차를 사주기도 하셨어요. 집에서 회사까지 거리도 그렇고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것보다는 자가용을 가지고 출퇴근하는 것이 시간이 많이 절약되었기에 제가 힘이 들까봐 선물해 주셨거든요. 제게는 남동생도 한 명 있는데 우리 둘에게 차별 없이 똑같이 해주셨어요. 그런데 전 남친은 그런 저를 참 많이도 못마땅하게 생각했습니다. 어느 날 전 남친이 제게 물었거든요. 근데 나 진짜 궁금해서 그런데 너 차 말이야. 그 유지비도 많이 들고 그러지 않나? 거기다 할부로 샀을 거 아니야. 할부? 아닌데. 그거 회사 들어갔다고 아빠가 사주신 건데. 보험료도 아빠가 다 내주고 계셔서 딱히 돈도 많이 안 들어가. 뭐? 차를 아버님이 사주신 거야? 거기다 보험료까지 내주신다고? 요즘 너 보고 있으면 생각이 없어도 너무 없다는 생각이 든다. 대학까지 졸업시켜줬는데 어떻게 부모님한테 손을 벌릴 생각을 하는 거야? 나 같으면 양심에 찔려서 그렇게 못하겠다. 참 철이 없어도 너무 없는 것 같아. 아니 그게 아니라 내가 막 사달라고 한 건 아니었어. 출퇴근 때문에 피곤해하니까 아빠가 사주신 거지. 거기다 보험료도 아빠가 굳이 내주신다고 한 거고. 생각해봐라. 네가 얼마나 철이 없어 보였으면 그랬겠냐? 솔직히 네가 입고 다니는 옷도 다 비싼 거 아니야? 아울렛 같은 데 가서 사는 거라 그렇게 비싸진 않아. 인터넷 같은 데서 원 플러스 원 하는 옷도 엄청 많은데 그런 거 사도 되잖아. 근데 넌 그런 옷은 거들떠도 안 보더라. 그게 난 좋은 옷 사서 좀 오래 입자 그런 생각이거든. 솔직히 인터넷에서 잘못 사면 금방 늘어지고 그러는 경우도 많더라고. 그래서 우리 집은 되도록이면 좋은 옷 사서 오래 입자 그러고 있어. 근데 그게 잘못된 것 같지는 않은데. 아니지. 그런 거 다 사치야, 사치. 사람은 말이야. 무조건 아끼고 또 아껴 써야 하는 거야. 하긴, 아끼면 좋긴 하지 뭐. 그때 당시에는 알뜰하고 성실한 전 남친이 그저 좋아 보이기만 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가치관의 차이가 뚜렷해질 수밖에 없었는데요. 전 남친은 음식도 무조건 저렴한 음식들로만 먹었어요. 그러니까 전 남친은 유난히도 국밥집을 좋아했는데요. 조금이라도 싼 음식점을 찾아서 걷고 또 걸어야만 했어요. 전 남친에게는 음식의 맛을 음미한다는 것조차 사치였으니까요. 그냥 가격이 저렴한 음식이 제일 맛있는 음식이고 최고의 음식이었어요. 그러다 보니 데이트를 하는 내내 분식점이나 국밥집을 가는 게 다였고
어느 날은 우리 엄마가 싸준 김밥을 한번 가져다 준 적이 있었는데요. 김밥 맛을 보던 전 남친이 놀라서 외쳤어요. 진짜 맛있다. 내가 먹어본 김밥 중에 최고야. 너 말이야. 어머님한테 김밥 싸는 법 좀 잘 배워놔라. 진짜 맛있다. 그래? 우리 엄마 음식 솜씨 별로라 그렇게 맛있진 않을 텐데. 아니야. 진짜 맛있어. 다음에도 또 가지고 와. 라는 말을 했는데요. 그 뒤 주말만 되면 전 남친이 김밥을 싸서 오라는 말을 할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한참 나중에야 전 남친의 속마음을 알게 됐는데요. 알고 보니 제가 김밥을 싸서 가면 그날은 밥값이 절약되니 그랬던 거였어요. 그것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어느 날은 제가 보너스를 받게 돼서 오랜만에 한우를 먹자고 했어요. 자기야, 나 오늘 보너스 받았으니까 오늘은 특별히 한우 먹으러 가자. 한우? 그냥 대패 삼겹살이나 먹지. 한우는 무슨 한우야. 너 한우가 얼마나 비싼지 알긴 하는 거야? 우리들이 먹는데 괜찮아. 오늘은 내가 계산할 거니까 그냥 내가 하자는 대로 해. 그냥 삼겹살 먹자니까. 아무튼 넌 사치가 심해도 너무 심해. 어차피 뱃속에 들어가면 한우나 삼겹살이나 똑같은 고기인데 난 굳이 한우를 왜 먹는지 모르겠다. 제가 계산을 하겠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가는 내내 툴툴거려서 그날은 저도 조금씩 짜증이 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식당에 들어가서 제가 한우를 굽자마자 전 남친이 마구마구 입으로 밀어넣기 시작했어요. 어찌나 손이 빠르던지 저는 한우를 굽느라 몇 점 먹지도 못했는데요. 결국 전 남친이 거의 다 먹은 거나 다름이 없었습니다. 삼겹살이나 한우나 다 똑같다고 하더니만 어찌나 잘 먹던지 어이가 없을 정도였어요. 문제는 한우를 다 먹고 난 뒤 계산서를 보던 전 남친의 눈이 휘둥그레져 있었는데요. 뭐야, 지금 가격이 78,000원이 맞는 거야? 겨우 이거 조금 먹었다고? 그러게 내가 뭐라고 했어. 그냥 대패 삼겹살이나 먹자니까. 우리가 맨날 가던 그 식당에서 수입산 대패 삼겹살 먹으면 3만 원이면 배부르게 먹는데 거진 8만 원어치 먹고도 배 기별도 안 가고 완전 사치라니까. 그리고 우리 엄마도 한우 엄청 좋아하시는데 우리 엄마 생각도 나고 괜히 먹은 것 같아. 아니 한우 한 번 먹은 거 가지고 뭘 그렇게까지 난리를 쳐. 그리고 자기 보고 계산을 하라는 것도 아니고 내가 계산할 건데 너무하는 거 아니야? 난 자기한테 한우 사주고 싶어서 데리고 온 건데 조금 속상하네. 아니 그니까 내 말은 굳이 이 비싼 한우를 뭐하러 먹느냐 그 말이야. 너 이렇게 살다가는 나중에 쫄딱 망한다. 뭘 또 망하기까지 해. 우리 집은 이런 거 자주 먹어서 난 아무렇지도 않아. 그니까 니네 집이 문제라는 거야. 가만 보면 니네 가족들은 몸에 사치가 그냥 배어있는 것 같아. 사람이 항상 절약하고 살아야지. 나중에 어떻게 하려고 그러는 건지 모르겠다. 전 남친이 혀까지 차고 있었어요. 아마도 그때부터 조금씩 정이 떨어지기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한우 한 번 먹었다고 우리 가족을 싸잡아서 비난하는 모습에 정이 떨어졌거든요. 결국 그날 전 남친과 대판 싸우고 집으로 돌아갔는데요. 다음날 전 남친이 제게 싹싹 비는 모습에 마음이 약해진 채 다시 만나게 되었어요. 지금 돌이켜보면 그때 깔끔하게 헤어지지 못한 것이 참 많이도 후회가 된답니다. 그 뒤에도 전 남친은 많이 변하지 않았지만 조금씩 제 눈치를 보기 시작했기에 저도 이해하려고 노력했어요. 그러다가 전 남친 부모님께 인사를 하러 가게 되었습니다. 전 남친에게 듣던 대로 전 남친 본가는 사는 게 많이 어려워 보였지만 그런 건 큰 문제가 될 게 아니었기에 신경 쓰지 않으려고 노력했어요. 하지만 제가 자리에 앉자마자 전 남친 엄마가 제게 당부하듯 말했어요. 우리 아들은 아침밥은 꼭 챙겨줘야 한다. 사람은 모름지기 밥심으로 사는 거야. 여자는 항상 남편이 뭘 좋아하는지 뭘 먹고 다니는지 신경 써야 한다 그 말이야. 어머님, 저도 일하는데 밥은 각자 챙겨 먹어야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서로 바쁜데 일일이 챙겨주기 힘들죠. 뭐? 그럼 너는 우리 아들한테 살림을 시키겠다는 말이냐? 살림을 시키겠다는 게 아니라 맞벌이를 하니까 같이 해야 한다는 거죠. 역시 내 생각이 틀리지 않았구나. 전 남친 엄마가 저를 있는 대로 노려보다가는 다시 입을 열었어요. 우리 아들한테 듣자 하니
네가 그렇게 사치가 심하다면서? 사실 네가 사치가 심하다고 해서 영 탐탁지 않았지만 우리 아들이 좋다고 하니까 내가 한번 데리고 와보라고 했는데 역시나 딱 봐도 사치도 심해 보이고 영 별로구나. 근데 니네 집은 맨날 좋은 것만 먹고 산다면서 시댁에 인사를 오는데 꼴랑 저 빵 쪼가리나 사온 거냐? 마음에 드는 구석이 하나도 없네. 전 남친 엄마가 케이크를 보며 말하고 있었는데요. 사실 전 남친도 우리 집에 인사 올 때 케이크 하나 딸랑 들고 왔기에 괜시레 다른 걸 사가지고 가면 사치가 심하다는 말을 들을까 싶어 저도 똑같이 한 거였어요. 그 부분에 대해 전 남친 엄마에게 제가 설명을 했지만 그건 남자니까 그런 거고 넌 여자인데 시댁에 인사 올 때 이딴 걸 사오는 사람이 어딨어. 너도 알다시피 우리 아들이 공무원 시험까지 합격한 인재인데 우리가 이런 대접이나 받아야겠니? 난 우리 아들이 공무원 며느리감 데리고 올 줄 알았더니만 어디서 듣도 보도 못한 회사 다니는 여자를 데리고 온 것도 속상해 죽겠구만. 우리한테 이런 대접을 할 수가 있어. 이래서 옛날부터 가정교육이 중요하다고 한 거야. 그거는 도리에 맞지 않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뭔가 착각하고 계신 모양인데요. 어머님 아드님이 공무원이긴 하지만 구급 공무원 월급이 얼마인지 알고는 계신 거죠? 월급도 제가 훨씬 많이 받고 있는데 저야말로 왜 이런 대접을 받아야 하는 거죠? 어머님 말씀처럼 저는 이 집하고 인연이 아닌가 봅니다. 그냥 공무원 며느리랑 결혼시키시죠. 라며 제가 자리에서 일어났는데요. 전 남친뿐만 아니라 가족들 모두가 놀란 채 어쩔 줄을 몰라 하고 있었어요. 너 지금 버릇없이 뭐 하는 짓이야? 당장 우리 엄마한테 사과해. 내가 왜 사과를 해야 하는 건데? 나 그냥 가볼게. 그동안 너도 참 구질구질해서 힘들었는데 오늘 여기 와서 보니 내 인생이 구질구질해질 것 같아서 그냥 가봐야겠다. 너 이대로 가면 나랑 결혼은 끝나는 거니까 그렇게 알고 있어. 너야말로 지금 상황 파악이 안 되는 모양인데 방금 네가 나한테 차인 거야. 너랑 살면 평생 한우 한 번 못 먹어보고 구질구질하게 살 것 같아서 내가 너 찬 거라고. 너 말 다 했어? 아니, 말 다 못했는데. 내가 지금 할 말이 너무 많은데 기가 막혀서 더 이상 말이 안 나온다. 암튼 너랑은 끝이니까 다시는 연락하지 마. 평생토록 그렇게 구질구질하게 아껴서 잘 살길 바랄게. 제가 다시 한번 악담을 퍼붓고는 그 집을 나와버렸습니다. 남친 엄마가 가정교육이라는 말만 꺼내지 않았어도 제가 그렇게까지 화를 내지는 않았을 텐데요. 우리 부모님을 욕하는 것 같은 모습에 저도 이성을 잃고 말았거든요. 그렇게 전 남친과 저는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그 뒤 저는 한 1년쯤이 지나 아빠가 소개해준 사람과 만나서 결혼을 앞두고 있었어요. 지금 남자친구는 우리 집안과 형편이 비슷한 사람으로 둘이 비슷한 부분이 많아서 만나면 편할 수밖에 없었거든요. 거기다 전 남친을 만날 때는 맨날 싸구려 음식점만 찾아다니느라 입에도 맞지 않는 음식들만 먹고 다녔는데 지금 남친과 저는 음식 먹는 것도 정말 잘 맞았습니다. 저와 헤어지고 얼마 뒤 전 남친이 결혼한다는 소식이 들려왔는데요. 들리는 소문으로는 전 남친한테 밥을 챙겨줘야 해서 여자가 회사를 그만두고 결혼을 한다는 소문이 들리더라고요. 하지만 친구들이 수근거리기로는 전 남친이 공무원 여자를 만나려고 노력했지만 그게 잘 되지 않아서 작은 회사를 다니는 여자와 결혼을 하게 되었다는데요. 듣도 보도 못한 작은 회사에 다니는 아내가 창피했던 전 남친이 밥을 핑계로 회사를 그만두게 했다는 소문이 파다했어요. 그 말을 듣고는 구급 공무원 월급이 얼마 많지도 않은데 진짜 지지르도 궁상으로 살겠구나 싶었습니다. 나중에 출산까지 하게 되면 진짜 지지리 궁상이 되겠구나 싶은 생각에 소름이 끼칠 정도였으니까요. 그리고 그날 전 남친을 친구 결혼식장에서 다시 만나게 됐던 겁니다. 그날 딱 보니 제 예상대로 지지리 궁상으로 살고 있는 게 분명해 보였는데요. 둘 다 입고 있는 옷도 그렇고 진짜 심각해 보일 정도였거든요. 그런 모습에 전 남친이 진짜 아무 생각이 없다는 생각마저 들었는데요. 대부분은 전 여친에게 꿀리고 싶지 않아서
더욱 챙겨 입고 가고 그러지 않나요? 그런데 그런 구질구질한 모습으로 거기다 축의금도 둘이서 4만 원만 한 모습이 진짜 대단하다는 생각만 들었습니다. 문제는 그 뒤 더욱 기가 막힌 일이 일어났는데요. 전 남친이 자꾸만 제 곁을 맴돌면서 제 심기를 건드리기 위해 노력했거든요. 너도 남친 생겼다며 왜 혼자 왔어? 대부분은 친구 결혼식장에 데리고 오고 그러는데 그냥 혼자 온 거 보니까 남친이 진짜 별로인가 보네. 걱정하지 마. 너처럼 구질구질한 사람은 아니니까. 내 남친은 잘 나가는 회사 사장이거든. 그래서 처리해야 할 일이 있어서 우선 나만 먼저 온 건데 조금 있으면 올 거야. 근데 너처럼 그렇게 입고 다니는 사람은 아니니까 걱정하지 마. 뭐? 넌 왜 자꾸 나한테 구질구질하다고 하는 거야? 전 남친이 버럭한 채 소리까지 지르고 있었기에 주변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웅성거리고 있었는데요. 그 순간 뒤쪽에서 누군가 저를 불렀어요. 수아야. 왔어? 일찍 왔네. 제가 반갑게 남친에게 인사를 하고 있었는데요. 제게로 다가오는 남친을 보던 전 남친이 비웃듯 말했어요. 역시나 지랑 똑같은 사람이랑 사귀고 있었네. 딱 보니 허세충이네, 허세충이야. 허세충이라니, 그건 돈 없는 사람이 돈 있는 척 하는 걸 허세충이라고 하는 거 아닌가? 근데 내 남친은 강남에 자가도 있는 능력자거든. 듣자 하니까 넌 전세도 구하기 힘들어서 경기도 외곽 주택을 월세로 들어갔다면서? 그런 네가 내 남친처럼 하고 다니면 허세충이 되겠지만 내 남친은 가진 게 많은 사람이라 그냥 가진 자의 여유라고 하는 게 맞지 않을까? 내가 보니 말이야, 너야말로 딱 허세충이더라고. 뭐? 내가 왜 허세충이야? 그렇잖아. 집을 가진 건 하나도 없으면서 맨날 잘난 척은 오지게 하잖아? 그냥 겸손하기라도 했으면 반은 갔을 텐데 넌 진짜 허세충 증증 환자야. 암튼 맨날 싸구려 국밥이나 먹으면서 돈 많이 모아서 꼭 집도 사고 그렇게 살길 바랄게. 그니까 괜히 다른 사람들 비난하지 말고 너나 정신 차리고 잘 살아. 라며 제가 전 남친에게 일침을 가한 뒤 남친의 손을 잡고 예식장 홀로 들어갔는데요. 홀에 있는 내내 전 남친이 저를 노려보고 있더라고요. 그렇게 잠시 후 결혼식이 끝나고 다들 집으로 돌아가기 위해 나왔는데요. 그때까지도 전 남친이 멀찌감치 떨어진 채 저를 노려보고 있었어요. 친구 가은이도 그 모습을 본 모양인지 남친이 끌고 온 차를 보고는 큰 소리로 감탄하며 가은이가 소리쳤어요. 야, 이 차 엄청 비싼 차 아니야? 역시 잘 나가는 사람들은 뭐가 달라도 다르구나. 직장인들이 평생 벌어도 이런 차 타보기 힘든데 진짜 부럽다. 수아야, 네 남친은 완전 벤츠다, 벤츠야. 라는 말까지 했거든요. 그 모습을 지켜보던 전 남친이 부들부들 떨고 있는 듯해 보였는데요. 멀리서 힐끔힐끔 바라보니 결국 사달이 난 것인지 둘이서 싸우고 있더라고요. 그러게 그냥 모른 척하고 지나갔으면 저도 그렇게까지는 안 했을 텐데 굳이 조용히 있는 저를 왜 건드리는 것인지 모르겠다는 생각마저 들었습니다. 그 뒤 친구들에게 들은 소문으로는 전 남친이 친구들에게 아내 뒷담화를 하며 이혼을 한다 만다 그러고 있다는데요. 친구들에게 들은 이야기를 그대로 옮겨 적어 보겠습니다. 들어보니 공무원 월급 뻔해서 매달 월세부터 생활비까지 사는 게 빠듯하다는데 전 남친 아내가 절대 일을 안 하겠다고 했다네요. 그리고 전 남친 엄마가 며느리를 그렇게 못 살게 군다고 하는데요. 어느 날은 전 남친 엄마가 집까지 쫓아가서는 며느리와 대판하기까지 했다네요. 하지만 전 남친 아내가 오히려 큰 소리까지 쳤답니다. 결혼 전에 어머님이 아침밥을 꼭 차려주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꼬박꼬박 밥 차려주고 있는데 왜 그러시는 거예요? 내가 듣자 하니 맨날 김치 쪼가리에 계란 후라이 하나 해준다고 하던데 그게 밥을 차려주는 거냐? 넌 양심이라는 것도 없냐? 어머님, 말은 바로 하셔야죠. 어머님 아들이 맨날 돈 아낀다고 쌩 난리를 쳐대면서 반찬 살 돈도 안 주는데 무슨 돈으로 반찬을 사요? 아무리 그래도 한 달 반찬값으로 5만 원을 주는 게 말이나 된다고 생각하세요? 그나마 아끼고 아껴서 계란 후라이라도 해주는 걸 고맙게 생각해야죠.
그리고 반찬값은 매달 5만 원만 주면서 매일같이 고기 반찬을 해놓으라고 하는데 제가 무슨 한금알을 낳는 거위도 아니고 진짜 양심이 없는 건 어머님 아들이죠. 그럼 네가 나가서 아르바이트라도 해야 할 거 아니야. 그건 절대로 안 되죠. 제가 밖에 나가서 일을 해도 이 사람은 절대 집안일 안 한다고 하는데 제가 왜 나가서 일도 하고 살림도 해야 하죠? 저는 절대 그렇게는 못합니다. 뭐가 어쩌고 어째? 어디서 별 그지 같은 게 굴러 들어와서는? 결국 전 남친 엄마가 며느리의 깃방망이까지 올려붙였다고 하네요. 그 바람에 전 남친 아내 친정 가족들이 전 남친 본가로 쫓아가서 다 뒤집어 엎어 버렸고 말이죠. 어느 날은 전 남친이 술에 잔뜩 취해서 친구들에게 하소연까지 하더랍니다. 그때 그냥 수학 꼬셔서 결혼할 거 그랬어. 그래도 걔네 집은 잘 살기라도 했는데 지금 무지 후회된다. 전 남친의 말에 친구들이 다시는 연락하지 말라고까지 했다는데요. 그도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이 친구들 모임을 하게 되더라도 맨날 얻어먹기만 하고 얄밉게 구는 전 남친을 누가 이해해 주겠어요. 더군다나 축의금으로 4만 원을 내는 전 남친에게 다들 혀를 내두르고 있던 와중에 그랬으니 다들 연락을 끊었다고 하네요. 친구들 말을 듣는데 그때 제가 똑부러지게 헤어지길 잘했다는 생각마저 들었습니다. 만약 결혼을 했더라면 지금쯤 제가 전 남친 아내처럼 살고 있었을 테니까요. 왠지 모르게 통쾌하면서도 씁쓸한 마음마저 들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결혼식을 앞두고 정말 행복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어요. 지금 가만히 생각해보면 그때 당시 조상님이 돌본 게 아닌가 하는 생각마저 든답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였습니다. 즐겁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